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역 청년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에 나선 청년 정치인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의원 장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일단은 장윤정 의원이라고 하면 최연소 여성 선출직 당선 이게 따라 붙더라고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역 주민분들과 경기도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피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젊은 청년이기도 하고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많은 도민 여러분들과의 접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성실히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남다른 각오로 임하셨을 텐데 경기도 의회가 근데 초반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보면서? 사실 녹록지 않았던 상황은 네, 맞죠. 네, 왜냐하면 78대 78이라는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단합력 좋은 저희 민주당은 네, 의장 선출 결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정 생활도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청년 상인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볼 텐데 그 전에 지역구가 안산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산도 비 피해가 좀 심했나요? 네, 저희 안산 역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발생되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낮은 지대의 지역일수록 일부 지방까지 빗물이 들어와서 집안이 침수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되었고요.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침수되어서 민원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김철민 지역 위원장님께서는 일동의 그 청룡사 통사물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에 계신 이제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지금 계속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경기도에 아마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로 차례로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네네.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임대주택 이주 대책도 추가로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 시민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과 또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이제 반지하에 살기 때문에 침수되었다. 그러니 반지하를 없앨 것이며 시민들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라라고만 저는 사실 들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중호우로 집이 침수되었는데 단순히 그 이유가 반지하에 살기 때문에 침수된 것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도 좀 잔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현재 반지하에 살기 때문에 침수된 것이 아니라 지형상 지대가 낮아서 침수된 것은 아닌지, 또한 침수된 주택에 방수시설 지원이 가능했는지, 지원이 되었는지, 예.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실제로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좀 더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성으로 실태조사 등이 조금 더 네네. 구분돼서 따져지고 지원해야만 이게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민주적인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또 급속하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여러 가지 면들을 함께 챙기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네. 경기도는 이런 수해 복구나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 논의 중인가요? 네. 경기도 의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수해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요. 예. 경기도민을 위해서 신속한 예산 지원, 피해 규모 전수조사 등 도민을 위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100억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투입해서 호우 피해 잔해물 처리, 긴급 보강 등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나누어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빠르게 피해가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맞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은 제가 보니까 공예 강사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안산시 이동에서 예. 가족공방을 약 5년 넘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남편과 함께 가족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예. 사랑하는 저희 두 아이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역 활동을 조금씩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도의원이라는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라는 인터뷰도 본 것 같은데 이 내용도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엄마인 제가 먼저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강사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처음이신 것 같은데도 뭔가 이 정치적인 언어들이나 이런 거 구사하시는 게 익숙해 보여요. 아닙니다. 엄청 떨고 있습니다. 이 설명도 참 잘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 보면 초선이 70%, 또 20, 30대 의원들이 20명이나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90년대생 민주당 도의원들과 함께 청년 상인들도 만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좀? 네. 저희 민주당에는 90년대생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총 5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를 예. 포함해서. 광주의 이자영 의원님, 정동혁 의원님, 유호준 의원님, 장민수 의원님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명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들 포함해서 이제 지역에 안산의 이제 강태영 의원님과 김태 의원님까지 안산 청년소통공간과 신앙코아 청년몰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청년 상인들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 하세요? 청년분들을 만나 뵀을 때 지원이 조금 더 시급하다라는 말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도 있지만 안산의 경우에는 활성화되지 못한 곳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 청년몰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홍보라든지 뭐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보면요. 네네. 이 청년 상가들이 이렇게 있었다가 지원이 끊기자마자 쫙 다 나가서 네네. 지금 상당히 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관련해서 지원도 좀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 상인분들이 가장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예. 물론 개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마 마케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과거에 이제 저도 가족공방을 운영했었던 경험을 살려보면요. 네. 마케팅이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젊은 청년 상인들이기 때문에 마케팅, SNS 또는 홍보는 누구나 뭐 다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상권 분석, 그다음에 타깃팅 설정을 통해서 이제 곳곳에 SNS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 사실 이는 지역의 어른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과 청년들이 함께 해야만 이 지역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요즘에 보면은 학제 개편안도 있었고 관련해서 네네. 돌봄이나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단 말이죠. 네네. 우리 앞서서 워킹맘, 2딸의 어머니라고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련돼서 논의 진행되는 과정도 좀 남달리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요즘 가장 이슈되고 있었던 게 이제 만 5세 입학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딸이 지금 만 3세인데 2년 뒤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직 저희 딸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잘 뒤처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네. 결국은 학원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심란한 상황이었다가 예. 다행히도 이 정책이 없어지는 걸로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책은 그 외에도 말씀해 그 주시죠. 외에도 이제 돌봄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상임위도 교육기획위원회로 이제 배정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예.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아이들 돌봄 문제 외에 혹시나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적인 그런 뭐 정책도 있나요?
저는 사실 돌봄 위에도 사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1학년일 때 1시쯤에 끝나는 걸로 제가 그쵸. 알고 예, 있거든요. 예. 저희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은 아니어서 1시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의 직장 생활 끝나는 시간이 거의 6시 또는 7시가 되잖아요. 네네. 이제 집에 오는 경우에는 7시에서 8시 사이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1시부터 이 아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지내고 있을까,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상황에도 노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원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또는 지원 방향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논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경기도뿐만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들 위한 정책들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보면서 만족스러우셨던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진정으로 청년들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현실성 높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쩌면은 청년들이 이쯤에 이게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만든 정책들 중에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져야 한다 생각하고요. 예. 그게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청년들이 참여를 하려면은 뭐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트워크 또는 간담회 활성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태조사나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예. 각 지역에는 지역별로 청년위원회 또는 청년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처음에 이제 정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안산시의 시 산하에 있는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라는 이 협의체 구조 안에서 처음 이런 정치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지역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일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건데 제가 앞서서 이제 의원님 소개하면서 뭐 청년 정치인이란 얘기를 참 했어요. 근데 뭐 이 청년 정치인이라는 게 한계를 둔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써도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직접 느끼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청년 정치인보다는 앞으로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청년이란 단어를 빼고 정치인으로서의 조금 더 활약과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요. 예.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에 청년이란 단어가 더 붙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계가 없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11대 경기도의회 이제 4년이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마지막 것들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11대 경기도의회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랑비에 옷 젖듯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지역에서도 서서히 스며들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4년 이후에는 청년 정치인이 아닌 경기도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기도의 많은 도민분들께서 너무도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실 텐데요. 정말 너무 힘들 땐 주위에서 힘내라는 말조차 꺼내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고 듣는 사람도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희 경기도의회는 항상 경기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꼭 쓰임 있는 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스피커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들께 감사합니다. 들은 이야기들 또 의회 가서 많이 스피커 되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